자, 다음은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천판 폐쇄부전증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나눴는데 심장병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긴 하지만 다른 심장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병 자체를 얘가 어떤 병인지를 진단하는 것도 사실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압력이 어디가 세지네, 어디가 얼마큼 커졌네 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뭐 아주 예시만 잠깐 드려놓은 이제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막 수치로 이런 식으로 막 표시가 되죠. 이거는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바라본 그 영상인데 심장의 근육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본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컷마다 다 수치화를 내가지고 이거 이제 실제 환자인데 2019년 7월 달에 검사를 했고 재검을 10월 달에 했고 또 올 2월 달에 또 재검을 한번 했네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검사를 총 3번 진행을 했었던 환자인데 보시면 다 뭔가 이렇게 막 지표들이 나와 있고 지표에 대한 다 수치들로 나와 있죠. 어떤 거는 압력, 어떤 것들은 혈액의 속도, 어떤 것들은 심장의 사이즈, 또 심방의 사이즈, 심실의 사이즈, 어떤 것들은 비율, 뭐 이런 것들로 다 표시가 돼서 각 부분마다 어떻게 심장이 변해가고 있고 어디에 어떤 데미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약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또 여기 오타가 자꾸 난 게 안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심장 초음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심장병이 있는 아이와 다음에 심장병이 없는 아이에 대한 이제 비교 영상인데요. 일단은 저 첫 번째 영상 그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영상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심장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심방, 심실, 그리고 여기 이제 좌측이고요. 이쪽 우측, 심방, 우측, 심실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여주는 이 영상은 이것을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놓은 거예요. 90도. 그래서 이쪽에 보여지는 이쪽 부분이 이제 심실, 좌측,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좌심방, 그리고 이쪽이 우심방,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우심실. 네,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상적인 아이의 심장 초음파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병이 걸려 있는 아이의 영상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좌심방의 사이즈가 이 아이는 엄청나게 커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얘네들이 이천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고 얘가 열릴 때 뭔가 이렇게 검은 하얀색의 뭔가 이렇게 띠와 같은 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힘줄과 같은 것들이에요. 판막은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이 심장이 펼쳐지고 오므려지고 할 때 이 끈이 땡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오고 손상을 받게 되면 판막 자체도 변형이 돼가지고 이쁘게 닫혔던 것들이 이상하게 닫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인대들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인대가 끊어지면 판막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하는 양상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아이의 심장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심장병이 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막이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막 뒤로 뒤집혀져서 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도 실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심방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사이즈를 재요. 그리고 압력도 재고, 심방에 걸리는 압력이 얼마큼이고, 심실에 걸리는 압력이 얼마큼이고,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지금 병이 걸린 아이의 제가 판막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삽입한 자료인데, 판막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얘도 판막인데요. 판막이 가다가 완전히 뒤로 꺾여가지고 뒤로 밀리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막이 완전히 이제 뒤집혀 들어가서 이런 아이들은 이미 판막이 그냥 잘 안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막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의 양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은 심장 초음파의 주기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좀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 얼마큼 압력이 변화해 나가는지를 훨씬 더 열심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환자인 거고요. 이거 같은 환자입니다. 이 세 환자가요. 근데 이 환자는 뭐 빨갛게 나오는 이제 양상이 있는데 이건 칼라 도플러 검사라고 해요. 이건 이제 혈액의 흐름을 그냥 보지 않는 양상인데 여기다가 센서를 갖다 대면 혈액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빨간 붓도 뜨고 뭐 노란 붓도 뜨고 파란 붓도 뜨죠. 근데 원래 이 도플러 검사에서는 항상 혈액의 색깔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상은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의 방향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노란색에 막 뭔가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갑자기 나타나는 양상들이 보여질 거예요. 이 양상들은 뭐냐면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역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안에서 혈액이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상이 뭐 빨갛고 파랗고 한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환자는 얼마만큼 이 좌심방이 확장돼서 압력이 세진 환자냐면 물론 우리가 좌심방의 압력 자체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보면 여기에 지금 갑자기 빨간색이 하나 딱 뜨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빨갛게 나온 게 있죠. 아까 제가 여기가 좌심방, 이쪽이 우심방이라고 했죠. 근데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빨갛게 보인다고 했어요.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뭔가 혈액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좌심방하고 우심방은 좌측 우측은 다 격벽을 통해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태아기 때에는 이게 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막구조물이 존재하고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다치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 몸 안에. 그러니까 약한 부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심방 사이에는요. 원래는 닫혀 있는 거고요. 근데 좌심방의 압력이 너무 많이 세지다 보니까 그 막고 있는 막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니까 혈액이 이쪽으로 갑자기 확 쏠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심장의 막이 일부가 파열될 정도로 아주 좌심방에 엄청난 압력이 상승을 한 거죠. 이런 환자들은 아직 폐부종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빠른 속도로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심방의 압력이 되게 많이 높아진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수치로 다 확인하게 됩니다만. 네. 이건 심장을 세로축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실은 완전한 근육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액체가 피가 차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다 근육 조직인데요. 이 영상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이제 바라본 영상이죠. 근데 심장에는 유두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유두근이 힘줄이 여기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막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인대들이 손상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 뿔뚝 튀어나온 유두근이 이렇게 잘라 있으니 요 부분이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심장은 전반적으로 동그랗게 보여지는 이 심장의 근육들이고 그다음에 유두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있는 모습들. 이게 정상적인 아이인 거고요. 이 아이 이제 아픈 아이. 아까 그 아이의 심장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이 아이는 심장이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심실이 수축하고 위안하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 심실 내강입니다. 네, 심실 내강이 사이즈가 이 아이는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커져 있죠. 심실이 확장돼가지고 그러면 이 정상적인 아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실 내강이 이렇게 커지는데 심장은 완충작용을 한다고 했죠. 심방이 어느 정도 완충을 하고 심방이 완충을 더 이상 못하는 이 과도한 혈액들을 심실이 이제 완충을 해주게 되면서 심실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심실 사이즈가 늘어난 환자와 늘어나지 않은 환자, 또 늘어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병의 진행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심실의 이제 사이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물론 심실 내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치화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은 방금 그 환자의 영상을 이번에는 좀 뒤집어서 본 영상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심방, 심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360도 이렇게 뒤집은 거. 180도 뒤집은 거죠. 완전히 뒤집게 된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좌심방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좌심실. 여기는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이렇게 되는 이제 양상입니다. 이 밑에 환자들은 아까 동일한 아픈 환자의 심장입니다. 자, 그러면 혈액은 심방으로 들어가서 심실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고 여기 판막이 이쁘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 판막의 움직임이 여전히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생기게 되면 여기 심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판막이 지 멋대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혈액의 양을 보기고 양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칼날을 걸었을 때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피는 어떻게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로 나가야 되니까 아래에서 윗방향이기 때문에 원래는 빨간색으로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보이거나.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뭔가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와류, 혈액에 이렇게 소용돌이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류의 사이즈, 이 와류가 이 심방을 얼마큼 채우느냐, 많이 채우느냐, 적게 채우느냐, 그리고 이 와류의 전반적인 이 힘과 강성이 심실까지 얼마큼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큼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부분도 알 수는 있고요. 물론 중요한 건 다 수치화 시키게 되겠지만 이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양상들입니다. 여기가 판막이죠. 그리고 얘가 좌심방입니다. 이쪽이 좌심실이고요. 우심방, 우심실. 원래 이렇게 4개만 보여야 되는데 각도를 약간 조절하면 대동맥으로 빠져나가는 이 루트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동맥이고요. 얘가 중간에 움직이는 얘가 중간, 심실 사이의 중격이 되고 여기서 움직이는 이 정도의 두께가 심실의 벽의 두께가 됩니다. 이건 이제 정상 고양이의 심장이고요. 이걸 이렇게 세로로 자른 거죠. 이렇게 잘라서 절단면으로 바라본 양상이 이 사진입니다. 두 개의 움푹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판막을 잡고 있는 힘줄들이 붙어 있는 유두근이라는 부분이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좌심실의 벽들이 동글게 표시가 된 양상입니다. 정상 심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엑스레이상에서 보여줬던 그 환자의 이제 심장 초음파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심방인데요. 판막이 여기에 살짝 보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해졌죠. 그리고 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스모그 피듯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혈전 덩어리가 됩니다. 뭉쳐져 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환자는요, 이게 진짜 돌처럼 땅땅하게 굳어서 이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덩치 큰 혈전들이 우연히 대동맥을 통해서 빵 하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지 말단들을 갑자기 맞게 돼서 아주 심각한 혈전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심장의 절단면인데 요건 이제 실제 병이 있는 아이를 심실을 이렇게 절단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내강이 벽이 두꺼워지니까 점차 좁아져 가지고 내강의 양상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천판 폐쇄부전증은 반대로 내강 사이즈가 넓어지는 병이죠. 얘는 내강 사이즈가 좁아지는 병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병태 생리는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뭔가 압력이 부하가 걸리면서 벽이 더 두꺼워지는 질환, 그리고 더 늘어나는 질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쓸 때 좀 조절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지 영상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절단면, 정상적인 아이인 거고요. 요건 이제 병이 있는 고양이의 심장의 절단면입니다. 요 영상은 요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절단면을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환자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단면을, 네. 절단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절단면이 이쪽에 이제 심근벽, 이쪽이 심실 사이의 중격인 거고, 요 절단면을 계속 시간대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영상들이 찍힌 거죠. 그러면 심장이 위아래에서 수축하면 내강이 좁아질 거고 넓어지면 이 내강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중격의 벽, 얘가 바깥쪽에 있는 심실의 벽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 벽의 두께는 몇인지, 이쪽 벽의 두께는 몇인지, 이 내강의 사이즈는 몇인지, 이 내강의 실제 용적은 몇 리터가 차지가 되고 있는지, 실제 한번 수축을 했을 때 피가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몇이 나가고 몇이 심장 안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치화를 내는 거죠. 심장 초음파는요. 근데 어쨌든 이 내강의 사이즈가 지금 이 상태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 내강의 사이즈, 이런 내강의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은 내강의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좁아들게 되는 거죠. 안에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실제적으로 벽의 두께가 몇이냐 이렇게
사이즈를 통해서 재보는데 이 아이는 두꺼운 부분이 지금 7.25mm가 나오죠. 이 아이는 제일 두꺼운 부분이 한 5mm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벽이 계속적으로 두꺼워져서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이 오늘 제가 이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전반적인 심장병의 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상으로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번에 이제 고양이 HCM,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